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대마초 재범 집행유예 받은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약 사건 진행해서 좋은 결과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그 다음에 이제 1심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행이 되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판이 넘어가면서 기소가 되면서 이제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셨는데 피고인신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것도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고맙다는 연락이 왔어요. 적게 받았으니까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요즘 초범 대마초 사건이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되어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범인 경우에는 거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징역형이 대부분 선고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반성하고 있는지. 두 번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세 번째,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 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성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거 보여줘야 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거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나 이런 거 제출하고 알고 있는 공범자나 혐의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진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재판 때 가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수사기관의 대답이 돌아오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적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건을 진행할 때는 그 공적조서, 즉 사실조회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줘야 될 정보는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로 하는 자료도 제출하고요. 마지막으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건데, 재범의 위험성은 이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마약사범들 같은 경우는 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 이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당연히 꾸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속돼 있으면 가족분들이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아니면 이제 뭐 정신과나 아니면 이제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뭐 상담을 받은 내역이나, 특히나 이제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바로 추후 석방이 되면 바로 입원할 예정이다, 뭐 그런 거를 자료를 제출하면 굉장히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면 마약퇴치운동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다 조합해서 당연히 의견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겠죠.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 제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면 클라이언트 분들을 증인석에 앉혀서 제가 유리한 부분들을 질문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성하고 있죠. 그럼 반성하는 모습 진지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이 첫 기일 날에 최후 변론까지 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그 다음 선고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들 서면으로는 뭐 반성하고 있다 이러는데, 판사님은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인지라 그 내용을 듣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끄덕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절차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인 신문도 진행을 해서 양형과 관련된 거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고, 이제 합성대마랑 액상대마가 보통은 이제 사건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됩니다. 왜냐면 합성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이고 액상대마 같은 경우는 그냥 대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대마인지 액상대마인지가 이슈가 되는데, 뭐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합성대마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액상대마를 인정시킨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제가 진행하는 사건도 있는데 피고인 신문도 그거 진행했고, 그 다음에 양형과 관련해 가지고도 주장을 해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거 결과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은
보통 이제 제가 받는 결과들을 보면 보통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죠. 재범이지만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이제 제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마약 사건은 최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도 주고 뭐 선처도 해주고 해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하고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인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 아니어도 되니까 이제 마약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거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